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의 개발 사업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20일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은 김덕훈 총리는 금강산 관광지구를 우리식으로 건설함으로써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화휴양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내년 1월 당대회를 앞두고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을 갑작스럽게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김덕훈 총리는 고성항 해안관광지구 등을 돌아보면서 당의 구상을 금강산 관광지구 총개발 계획에 정확히 반영하고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했죠. 특히 이 자리에서 호텔과 골프장, 스키장 등의 설계와 시공을 위한 대책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는 물론 북한 관광 상품을 다루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한국 기업이 건설했던 금강산 관광지구 내 시설들을 철거하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직접 찾아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밝힌 뒤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물 철거 의사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인데요. 당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선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합의로 1998년 처음 시작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송두리째 허무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일성 주석 시기부터 수령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수령의 무오류성을 강조해온 북한 체제를 감안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뒤집는 행보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시각이 많았죠. 다만 김 위원장은 금강산에 대한 관광 사업을 남측을 내세워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강조하면서도 금강산 관광을 매개로 한 남북 경제협력을 완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금강산 내 우리 측 시설은 철거하면서도 한국과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니라는 전혀 맥락이 다른 두 가지 전략을 들고 나왔던 북한이 현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지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공개한 것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독자 개발을 통해 일단 내부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발에 지분이 섞여 있는 한국과 애초에 논쟁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은 당초 올해 말까지 완성하기로 계획했던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북한 당국은 이른바 80일 전투를 시작하면서 내부의 시장 경제를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통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올여름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금강산 인근 강원도 통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초 열리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관광산업을 새로운 계획에 포함시켜 내부 선전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를 반영한 듯 북한은 최근 금강산과 각 지역의 온천 등 관광지를 개발하는 모습을 관영 매체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20일 북한 당국은 유튜브와 내부 매체를 통해 평양 인근 남포시에 있는 평양 골프장을 홍보하는 영상을 공개했죠. 1987년에 개장한 평양 골프장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 아마추어 골프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추어 대회는 관광 형식으로 외국인만 참가했는데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나름 짭짤한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였죠. 또한 북한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온천 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20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풍부한 온천을 개발해 인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정서 생활에 이용할 것이라며 자원 개발성에서 온천 탐사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해북도 곡산군과 황해남도 삼천군 등에서 물량이 많은 새로운 온천을 찾아냈다며 양강도 보천군과 남포시 온천군에서는 온도가 높은 온천을 더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관광지 개발 소식을 잇따라 보도하는 것과 맞물려 금강산 관광지구를 돌아본 김덕훈 총리가 인민들이 자연 경치를 한껏 즐기며 휴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북한 내부 민심 달래기용 행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는 것 외에 현재 북한 당국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외화인데요. 관광지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동요를 잠재우는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
잠잠해지는 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 탓에 북한의 경제 운영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서 수출은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관광 산업을 동력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겠다는 것이죠. 특히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관광 산업을 포함하지 않아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북 제재 이후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확장해 왔는데요. 앞서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습니다. 더구나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몰려들면서 북한은 관광 수입에서 중국의 상당 부분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목적지에 평양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여권이 없어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할 정도였죠.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외화벌이의 중요한 요소였던 것인데요. 게다가 이 시기 중국 관영 매체들도 북한 관광 산업을 소개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결국 2018년 북한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무려 120만 명이나 됐으며 대북 제재 상황에서 관광 산업이 북한의 핵심 소득원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인민일보도 평양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했다고 전하면서 북중 접경 도시 단둥에서 평양으로 가는 국제열차표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중국에서 온 관광버스로 평양역 주차장이 가득 찼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전하기도 했죠. 이런 흐름을 이어가듯이 최근에도 북한은 온천 개발 소식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 묘향산 관광지역을 재단장했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묘향산 역사박물관의 대웅전과 8만 대장경 보존고를 비롯한 유적들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당대회 이후 북한이 외부와의 교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 달리 현재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지구를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을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던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연기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온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협의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그런데 북한이 독자 개발을 재추진하기 시작하자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21일 통일부가 남과 북이 금강산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우리 기업과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금강산 개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약 4천여억 원 규모의 시설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 등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금강산 관광지구를 개발하기보다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잇따라 열며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북한 대외경제성 관계자들이 지난해 베이징에서 중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외국인 투자법과 경제개발 구역을 소개하면서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과 맞물렸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 자본 유치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강산의 지리적 특성상 북한이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외국인이 금강산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항공편을 이용해 평양에 도착한 뒤 육로로 이동하거나 낮은 선봉 지역에서 배로 이동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국가 단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금강산만으로 불가능한 것인데요. 게다가 수천억 원이 투입된 한국 자본이 사실상 동결되었다는 것도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결국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북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 대비 수익률도 좋지 않으며 위험성까지 매우 높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 당장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일단 독자적으로 관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해외 투자와 관광객 유치가 여의치 않은 데다 금강산 관광의 최대 수입원은 금강산과 가장 가까운 한국이라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 만큼 북한이 다시 한번 남북 경제 협력을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우리 정부는 금강산을 포함해 북한 지역을 우리 국민이 개별적으로 관광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는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었죠. 또한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개별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개별 관광을 통해 남북 접경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받기도 전에 미국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죠.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의견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실무 논의를 통해 개별 관광 사안을 다루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미국의 견해에 대해 남북한 간 독자적으로 정부가 추진할 사안들이 있고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나갈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이후 최근 북한이 갑자기 금강산 독자 개발 노선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언급한 것 자체로 대화의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 입장에서 홍수 등 자연재해와 대북 제재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상대가 한국 외에는 없는 데다 내년 1월 당대회 직후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 분위기까지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북한의 금강산 독자 개발 선언이 과연 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